기사, 네,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뭐, 네, 으로 다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영상 보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어, 마음이 조금 놓였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아, 주원이가 음, 너무 운동을 음,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스트레스 받겠다 싶으면 운동하고 있고, 음. 근데 주원이 요즘 보니까 나가 있고. 목소리도 되게 성숙하고, 진짜 얼굴, 네, 사춘기라. 그리고 걔 역사를 되게 잘 알더라고요. 주원이가. 한국사 관심이 많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어제 문제를 미리 아, 줘서 그래서 제가 그래. 정말, 음, 엄마랑은 음, 정말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쓸데없는 말만 한다 그럴까요? 음, 제가 그래서 주원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허구날 뭐가 필요하다, 뭐가 음, 있었으면 좋겠다, 뭘 좀 사달라 그래.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런 말만 하고, 그럴 때죠. 음, 예, 뭐라 그러지? 음, 그런 역사 이야기나, 음, 아니면 수학 이야기나, 음, 아니면 영어가 조금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거 이제 조금 물어보는 편이고, 음, 그거 외에는 음. 거의 그 역사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께. 지금 그 한국사가 애들이 필수고 필요하고 또 그냥 뭐 어떤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또 필요한 역사 인식이 있어서 이제 요즘에 네, 한국사랑 일반 상식이랑 같이 넣어 버리거든요. 그뭐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애들이 우리 일반 상식하면 꼭 뭐 공무원 시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추려서 또 재밌기도 하고 추려서 한번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등부 애들은 이제 독서 그러니까 이제 이 중등부는 이제 단편 소설들이 있어요. 그 교과서에 나온 단편 소설들 그런 것들을 네, 좀 중요 대목은 같이 읽고 그리고 짧은 것들은 진짜 같이 이렇게 강독하는 식으로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겠죠, 애들이. 좀 읽고 왜냐하면 이제 읽어와 이러면 읽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집중력 없이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중등부 애들도 지금 지원자가 좀 있어서 7명 될 것 같아요. 중등부. 어, 네, 한번 그렇게 정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 영상 보셨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자료로 제가 요거를 네,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고 싹 자료 해놓은 거예요 오늘. 어, 네.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의 뇌가 원시인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대요. 우리의 뇌가. 이거 보이시죠? 네. 네. 요 네네. 자료. 이것도 예, 예. 예,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예,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바로 운동이라고. 저도 이건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어른이 된 뒤에도 성장하는 사실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는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뇌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뇌는 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 성인 초기쯤에 성장을 멈추고 이후로 쇠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뇌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계속 만들어지고 바뀝니다. 2006년 UCL은 여기 런던 글로벌 유니버시티 런던 대학교더라고요. UCL에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일반인보다 해마의 크기가 이 해마는 이제 이 머릿속에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건데 이 해마 크기가 일반 사람보다 7%가 더 컸다고 해요. 왜냐하면 런던 택시기사 면허 시험은 지도 없이 모든 길을 외워야 할 정도로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이를 장기간
이제 한 사람들이 공간을 기억할 때 해마가 더욱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울 때마다 무언가 할 때마다 조금 뇌는 조금씩 변형된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이제 무한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울 때 뇌의 틀이나 구조가 자꾸 변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적 관점에서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바뀌냐? 운동을 하면 첫 번째는 빨리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 무언가 더 빨리 배울 수 있대요. 자, 뇌과학적 관점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시냅스 간의 연결이 두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바이올린 연주가 쉬워집니다. 그죠? 기능이니까. 연습을 통해 신경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다 보니 시냅스 간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냅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 시냅스 요런 시냅스들이 계속 그 반복하다 보면은 아주 이제 그 뇌가 그런 것에 익혀졌기 때문에 연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돼서 그래서 시냅스 간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연주에 필요한 정신적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연주. 그러니까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 되게 긴장하는데 나중에는 운전하다가 대화도 하고 운전하다가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뇌가 시냅스가 그 훈련을 통해서 인제 계속 그 운동을 했을 때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인제 연주를 빠르게 습득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영역의 뇌세포들끼리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가령 인제 뇌가 이런 거라는 걸 자꾸 쓰게 되면 이제 이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점점점 빨라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했죠. 도로 얘기. 2 차선보다 4 차선이죠. 그래서 이런 어 이런 계속 뇌를 활용하다 보면 인제 뇌를 연결하는 어떤 그 시냅스와 시냅스들이 빨라지고 넓어지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실험을 해 봤대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은 60대 두 집단을 실험했는데 A 집단은 규칙적으로 걷기, 예. B 집단은 심장 박동을 최소화하는 운동. 그러니까 A 집단은 이제 운동을 쪼끔 많이 시킨 거죠. 예 운동을 좀 많이. 특히 인제 규칙적으로 계속 걷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B 집단은 그냥 최소한의 운동인 거죠 사실은 뭐 스트레칭 비슷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 MRI를 일 인제 이거를 실험하기 전에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집단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뇌가 효율적으로 되었다. 또는 뇌 부위 사이 연결이 더 강화되고 측두엽, 전두엽, 후두엽 간의 연결이 강화되었고 뇌 간의 다른 영역이 서로 잘 연결돼 있다. 그래서 뭔가 배울 때 더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다는 거 있는 것입니다. 뇌 사이의 연결을 도로가 개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제 계속 이렇게 예 동일하게 무언가를 계속 훈련하면 운동을 통해 자꾸 훈련하다 보면 무언가를 굉장히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옛날에 그 뭐죠? 예 운동하는 친구들이 예 이제 다쳐 갖고 인제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제 사법고시를 보거나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데 보통 그냥 공부한 친구들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인제 그 친구들은 계속 그런 몸으로 훈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뇌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인제 뭘 집어넣냐면 거기다가 인제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서로 막 소통하고 연결이 빨라지면서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운동이 사실 얼마나 강한지 저희가 지금 인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애들은 온라인 독서스쿨 하잖아요. 여기 토요일 반 오늘 뭐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 그 부모님들도 화요일 날 저한테 교육받고 부모님들 사실 뭐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뭐 여기 들어오실 필요도 없긴 하겠네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내일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해요. 우리 을지로교에서 했듯이. 예 그럼 인제 음. 그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을지로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했어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인제 여기 애들이 인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하고 노는 것이 한 60% 돼요. 나머지 40%는 인제 안에서 공부인데 이 공부도 사실은 뭐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재밌어하고 되게 좋아하고 여기는 막 유치부 뭐 물론 을지로교에서도 막 유치부도 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통합 교육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 뇌를 촉진시키는 것은 그런 통합 교육이 되더라고요. 을지로에서 몇 년 정도 했나? 한 4-5년 했나요? 하여튼 뭐 어 네 애들도 많이 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기도 했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인제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뇌가 된대요. 그래서 뇌에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으면 뇌에 하수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뇌하수체는 여기에 반응해 혈류를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부신이라는 것에 신호를 보냅니다. 요런 거예요. 시상하부 그래서 외부의 위협이 있으면 이제 뇌하수체에 보내고 이 부신에 보내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코르티졸이래요, 코르티졸. 1 초에 이 모든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코르티솔은 긴장하기 위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그 외부의 어떤 위협이 오면 이게 뇌하 수체 부신까지 가서 인제 그 혈과 혈류에 들어가서 막 왜 우리 긴장하면 막 피가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하잖아요. 그 심장을 빨리 뛰게 한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1 초에 일어나고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오랫동안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즉 야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투쟁 도피 반응이에요. 투쟁 도피 반응. 이런 걸 투쟁 도피 반응 그러니까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도망갈 것이냐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생존 기제래요.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근육이 더 많은 피를 공급해서 심장이 더 격하고 빠르게 뛰는 것인데 이런 코르티솔 순기능도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 이제 그러니까 긴장이 계속되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해마의 뇌세포가 너무 많은 코르티솔 그러니까 긴장이 계속되면 이 해마가 죽는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면 뇌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기억력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나빠지는데 해마가 죽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긴장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공포 속에 살면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막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 갖고 막 고문받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그 정도로 인제 스트레스를 주면 그 기억력이 해마가 죽어서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역이용하는 거예요 운동은. 역설적으로 운동하는 동안에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간대. 예. 막 뛰니까 인제 왜냐하면 이건 공포는 아니지만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운동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이 몸에게 스트레스를 작용하는데 하지만 규칙적으로 달리거나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폭은 점점점 줄어들고 운동을 마무리한 뒤 하락폭은 더 커지고 강렬한 운동을 하는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덜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 코르티솔 몸의 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인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긴장하고 두려움이 오면은 코르티솔 자꾸만 분비돼 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인제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그 만성이 되면 이게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운동하는구나. 얘가 지금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얘가 적응하기 때문에 신체가 민감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스트레스가 오면 '아 이건 운동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근육이 인제 운동을 많이 하면 인제 근육이 많아지잖아요. 체력이라 그러죠. 근육이 많아지면 근육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다 잡아먹는대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에 이렇게 막 반응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근육을 기르고 운동을 하는 게 애들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역설적인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긴장감, 공포감, 두려움은 이 운동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운동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불안을 이겨내는 강심장의 뇌를 갖게 된대요. 자,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 쉽게 감정에 압도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둘 간의 차이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사이에 균형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더 잘 느끼는 이유는 편도체가 계속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는데 전두엽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의 활성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더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유발하는 불안도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싶을 때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운동 및 신체 활동을 전두엽도 강화해줘서 불안으로부터 강인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두엽 있죠. 여기 이제 이성, 지식,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걸 전체 대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뇌, 이거는 이제 운동, 주의 집중력이죠. 그리고 이 뇌간인데 그러니까 요거 전두엽과 이 대뇌라죠. 대뇌와 이 소뇌가 같이 막 움직일 때 요 뇌간이 반응을 보이죠. 요 뇌간이 반응을 보일 때 이런 그 뇌간 또는 간뇌라고도 하는데 이 뇌간이 요 작은 게 발달돼 있는 사람이 천재라. 그러니까 공부만이 아니라 움직임도 몸의 움직임 같이 해야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팍팍팍 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은 뭐냐면 여기 손에 전제 양쪽을 다 이렇게 발달시켜서 더 건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이기는 간식자인데 한편으로 불안을 느낌을 지워주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데 이게 가마아미노부르티산이라고 불린다. 이 가바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얘가 이걸 억제시켜 줍니다. 근데 이 가바가 언제 나오느냐? 가바가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된다. 운동을 할 때, 걷기 운동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달리기나 조금 이제 호흡이 가빠른 거, 자전거 타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운동할 때 여기 앞에 풋살장이 있어요. 여기 풋살장이 교회 바로 앞에. 감사하죠. 풋살장이 있어서 거기서 애들 축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항상 애들이 그 뭐죠? 이어 달리기를 시켜요. 달리기를 쭉.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유무산소 운동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호흡이 막 가빠르면 이 코로 숨을 쉴 때 이 숨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 뇌에 막 그 이제 유산소 호흡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가 활성화되고 어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이 뇌가 호흡하기 때문에 이제 활성 수준이 올라가면서 불안함이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게 대뇌피질 또는 이게 거피질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기억과 사고엽이죠. 전두엽. 이제 아까 여기 아까 이게 전두엽이죠. 전두엽. 이 사람이 이쪽으로 보고 있고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왼쪽으로 본다면 전두엽, 기억력, 사고엽이죠. 중간에 두정엽, 촉각, 운동, 운동, 후두엽, 시각 정보 처리, 축두엽, 청각 부각.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쪽만 활성화되지 말고 모든 부분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이런 운동은 또 항우울제를 내뿜는 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우울증이 없대요. 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제 운동은 또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블루멘션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156명을 모아서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A 집단은 우울증, 항우울제 졸로푸트를 처방하고 A 집단은 이제 약을 먹인 거예요. B 집단은 30분 정도 매일 운동하고 또 C 집단은 어 이제 항우울제 복용 운동을 그러니까 운동과 약을 같이 복용했대요. 4개월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이제 우울증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기분이 훨씬 좋아졌대요. 근데 여기 다 좋아진 거예요. 뭐 약도 먹었고 약 먹는 사람, 약과 운동 같이 하는 사람, 운동만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인제 여기 보세요. 이게 운동하는 집단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90% 까지 이 우울증 그러니까 원래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약물 복용한 사람은 한 50% 그리고
약물 복용과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은 60%.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운동이죠. 음. 그러니까 인제 우리 애들이 노는 거 되게 좋은데 이 운동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운동 집단은 지속해서 좋아져 90% 이상 회복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운동했을 때 오는 치료 물질이 있는데 이제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이 뇌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래요. 이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인제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파민은 쾌락, 행동, 동기부여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은 안정, 행복감. 그래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그 공통적인 자리에 인제 식욕, 성욕, 공격력, 사고력. 그래서 이게 인제 하나만 발달해도 안 되고 하나만 줄어들어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 노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은 각성, 주의, 판단력. 그리고 세로토닌은 안정, 행복감.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하잖아요. 여기 도파민,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이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인제 서로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그것이 뭐냐? 그게 인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억제 효과를 합니다. 억제 효과. 뇌 활성 조초와 걱정과 불안을 제거해 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세로토닌 부족하면 조바심과 불안을 막 느낀다는 거죠. 또 아드레날린은 기민성, 주의력, 집중력이 생기며 아드레날린 수치가 낮아지면 피곤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수치가 높아지면 흥분하고 활동 과잉 상태가 되고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어지는 이게 인제 아드레날린 분비가 우리 애들은 주원이 같은 애들은 인제 현재 지금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억제해 주는 게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 도파민은 뇌의 보상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동기부여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맛있는 음식, 사회의 상호작용, 성행위 등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이것에 영향을 미쳐 그런 행동을 더욱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은 요 세 가지 영역이 다 다운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다운돼도 다 다운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 갖고. 예. 그러니까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노아드레날린이든 그래서 우리는 인제 이것을 통해서 계속 어떤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인제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더 좋은 뇌 이제 사실 기억력 우리 애들도 기억력 좋게 하고 싶죠. 그 운동이 기억력을 더 좋은 뇌가 될 수 있다라는데 미국의 과학자들은 MRI 스캔 이용해서 120 명의 뇌를 검사하고 1 년의 시차를 두고 이제 2번에 걸쳐 해마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눠서 서로 다른 활동을 참여하도록 했는데 A 집단은 지구력 운동을 시켰고 B 집단은 심장 박동이 안 뛰는 스트레칭, 느슨한 운동했고 그래서 인제 1 년이 지나고 A 집단은 몸이 더 튼튼해졌고 해마는 B 집단처럼 가벼운 활동만 한 참가자에게 1.4%가 줄어들었는데 그 운동을 거의 안 한 사람 해마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거죠. 반면에 지구력 훈련을 한 사람은 오히려 해마의 크기가 2% 커졌고 참고로 이 해마는 인간의 장기 기억에 관여하는 부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은 우리 뇌를 더 더욱 인제 좋은 곳으로 공급하고 머리를 좀 견고하게 좋게 하고 그래서 리모델 다시 새로운 그 모델로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애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뭐 한 번 보고 또 한 번 이렇게 파일로 좀 봤지만 예 어떤 부분이 쪼끔 그래도 인상적이셨어요? 음. 나이가 들어도 음 운동을 통해서 뇌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그쵸. 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운동 저도 좀 희망 하세요. 제가 음 전에는 운동을 꽤 좋아했는데 음 언제부턴가 음. 저기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가지고 다르더라고요. 아 원래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좋아하는 것이
건강한 건 아니죠. 예. 건강한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운동도 하면서 네. 조금 뭐 교회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그래야지 건강해진대.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이제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제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것 음 같아요 진짜. 네. 식욕도 떨어지고 맞아요. 조금 우울감도 있고 네. 이런 이유를 이제 네. 알았으니까 좀 규칙적으로 센 네.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이들도 그거 엄마나 아버지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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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제 아이들에도 그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건강하게. 그래서 네. 음 저는 뭐 옛날에 아이들 강의할 때도 이런 상황을 좀 알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인제 워낙 음. 운동을 애들이 안 하잖아요. 막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음.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강요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머리가 활성화되고 뇌의 공기 호흡 뇌가 숨도 쉬고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인제 활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제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어떤 그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요건이 왔을 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인제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제 몸이 한계를 느끼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인제 속된 말로 오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공부만이 아니라 운동을 수준급으로 그렇게 대단히 음 음. 그래서 우리 부원이나 어 우리 이제 합창단 계속하고 있죠, 부원은. 네. 계속하고 이제 미국도 최근에 갔다 와 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교도 한 음. 그래도 5 일만 쉬니까 그래도 잘 다녀왔어요. 어우 부하가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음. 그렇게 큰 학교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주아가 "세상에 이렇게 큰 학교도 있었냐."고 자기도 음. 저런 데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어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생겼네. 멋있었네. 네. 하여튼 또 이걸 통해서 쪼끔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들도 네. 영상을 보시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예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저 아니 혼자 일부러 강의할 때 또 음. 그게 음. 곁에 계시는 분들은 인제 내일 또 같이 네.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혼자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수업을 시간을 이렇게 아니요.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해서 좀 아니요. 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시고 제가 혼자 강의하려고 했어요, 영상으로. 아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요일 이 시간이 어머니들이 많이 바쁠 시간이죠, 뭐. 네 맞아요. 금요기도회가 또 있고 맞아, 맞아. 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